자, 그러면 이어서 태몽에 관한 궁금증 10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몽은 꿈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임 여건에 있어야 되겠죠. 가임 여건에서 대신 꺼줬을 경우에는 이제 꾼 사람이 저거 되고요. 가임 여건에서 생생하고 강렬한 꿈입니다. 특징은 생생하고 강렬해야 된다. 대부분은 이제 동식물의 경우에 뭘 가져오거나 받거나 하는데 자연물을 보는 것도 태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유명인사가 이렇게 꿈에 보이는 것도 태몽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신비롭죠. 생생하고 강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태몽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몽이 없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자신이 안 꿨다 하더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꾼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꺼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처 이제 태몽이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태몽은 그래도 거의 다 있다. 없다고 그러지만은 주변 누가 껐는데 말을 안 해줬을 뿐이지 거의 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첫 아이 태몽에 장차 두게 될 아이의 태몽을 한꺼번에 꿨으니까 당연히 둘째, 셋째는 없죠. 첫 아이에 만약에 삼형제를 두게 되는 꿈을 꿨는데 둘째, 셋째는 태몽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식물의 등장이 아닌 자연물이 등장하거나 의외의 기이한 태몽의 경우에, 그러니까 자연물의 어떤 단풍을 보는 꿈이었다. 근데 그게 태몽인데 태몽인지 몰라요. 태몽하면은 호랑이나 동물이 들어와야만 태몽으로 아는데 사실은 자연물 보는 것도, 맑은 호수를 보는 꿈도 태몽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 것도 태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등장이거나 의외의 기이한 태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귀인이 찾아오는 꿈도 태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또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꿈을 꿨을 때 그것이 이제 태몽인지 모르고 가는 수가 있죠. 사례 보면은 심지어 이제 어린 딸이 한 7, 8살 되는 딸이 이제 자기의 엄마가 동생을 낳을 거를 태몽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어린 딸이 대신 꿀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태몽은 언제 꾸냐? 제대로 봐지기에는 이제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꾸지만, 드물게는 출산이 임박해서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꿈의 기억이 강렬하고 생생하다면 태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번 꿀 수도 있고, 그래서 태몽은 원래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꾸는 게 진정한 태몽이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도 꿀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태몽을 믿을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꿈 가운데 제일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는 게 바로 태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꿈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적중률이 높고 가장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게 태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기 때문에 태몽을 갖다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 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태몽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게 상징 표현 세계가 개인이 억지로 지어낼 수 없는 첨단 세계, 참된 세계면서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이러한 태몽에 쓰이는 상징 기법이 문학적 상징 기법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의 열매가 이렇게 쪼그라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에 대추가 있는데 그 대추가 말라 비틀어진 대추였다. 그러면 장차 태어난 아이가 그 말라 비틀어진 대추처럼 비실비실 이렇게 병치를 하다가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태몽이라는 게
이 상징 기법이 참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태몽의 세계가 절대로 갖다가 믿을 수 있는,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좀 가슴 아픈 태몽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태몽을 갖다가 꿨는데 그 절벽에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앙상하게 시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꽃이 아름답고 싱싱하게 피어 있는 꽃의 태몽이 좋은데, 이 꽃이 바람이 불면은 막 날아갈 듯 쓰러질 듯 이렇게 아주 그 앙상한, 이렇게 시들어가는 아주 위태위태한 이러한 꽃의 태몽으로 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참 이 태몽 표정이 안 좋죠. 이렇게 꽃이 시들고 이렇게 막 뿌리가 이렇게 뽑힐 듯이 아주 위태위태한 이런 태몽이었는데, 신혼부부였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한 아이 가진 지 한 5개월째 되던 달에 그만 그 남편이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됐는데,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낳아야 되죠. 아이를 갖다가 이제 유복자가 됐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 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참 친정 식구들이 야, 애 낳는 것보다 그만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유산시키게 되는, 참 너무나 태몽이 절묘하고 놀라움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몽 표상에서, 아니 그렇게 단란했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태몽이 그렇게 절벽에 시들은 꽃, 바람 불면은 뿌리 뽑혀서 날아갈 듯하지 위태위태한 것이 결국은 태몽 꿈의 예지대로 실현된 걸 봤을 때 참 태몽의 세계가 안 믿을 수가 없다. 태몽이 가장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실증적인 그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례를 갖다가 우리 역사적인 인물의 태몽을 갖다 보게 되면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자면은 선주교에서 그 피살당한 정몽주의 태몽은 어떻겠습니까?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살당했는데 태몽이 난초 화분을 들다가 떨어뜨려서 깨지는 태몽입니다. 난초 화분을 들다가 떨어져 깨졌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선주교에서 그렇게 피살되는 비운의 그런 일생이 태몽 속에 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수많은 그 태몽 사례를 보면은 태몽과 동떨어져서 다른 인생길을 갖다 걸어가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 태몽의 세계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꿈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로또 복권 당첨 이런 세계도 놀라웠지만 이 모든 꿈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무서운 꿈의 예지세가 펼쳐지는 게 바로 태몽의 세계다.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요즘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참 놀랍습니다. 다른 사례를 갖다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지력을 보여주는. 자, 요걸 어떻습니까? 태몽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잔디밭에서 성화대 속에 용이 날아오른 것이다. 잔디밭이다. 그럼 잔디밭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흔하죠. 요즘에는 축구 경기장에 다 잔디 깔렸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의 태몽인데, 어머니 꿈에 이러한 그 초록색 잔디에 불 속에서 용이 한 마리 솟구쳐 올랐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어떻게 20년, 30년 뒤에 안정환 선수가 축구 선수가 돼서
초록색 잔디밭에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 한 마리. 여러분 월드컵 때 골든골인가 넣고서 반지에 키스하던 그 안정환 선수, 참 꿈에 너무나 절묘한 이런 태몽 꿈을 갖다가 지어내라고 해도 못 지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태몽 속에 벌써 잔디밭에서 축구선수 이러한 그 예지를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목만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여닫이 문으로 연결된 두 방 중에 한쪽이 닫히는 꿈이다. 이런 꿈을 꾸고 아이가 18세 때인가요? 의용군으로 끌려나가서 50년 지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나게 된, 참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그러면 이 꿈을 꿀 적에 아이하고 헤어져서 살게 될 거라는 거를 예지해 줬는데 어쩌면 이렇게 태몽 꿈의 예지대로 일평생이 흘러갔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몽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길 내지 다 있죠. 연꽃 한 송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 꿈이다. 여러분 연꽃 하면은 불교에 상징하는 꽃이라고 다 알죠? 연꽃. 그래서 부처님 있는 그 밑을 연화대다, 연꽃에 다 관계되는데, 불교 연구에 매진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불교학자 최봉수의 태몽이다. 근데 불교학자가 됐는데 연꽃 한 송이가 집에 들어왔다. 불교에서 연화대, 연꽃이 불교의 상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외로도 수백 수천의 사례들이 전부 다 태몽길에 보여준 거하고 인생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태몽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태몽의 실현은 언제까지고 언제 이루어지냐요? 단적으로 말하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태몽 꿈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아줌마, 아저씨 없습니다. 이 말은 20년, 30년 뒤에도 또렷이 기억한다는 것은 꿈의 예지력이 그렇게 20년, 30년까지 간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느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태몽의 세계다. 자, 태몽을 사고팔 수가 있나요? 요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늙은 시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는데, 그래, 그 며느리가, 나 늙은 시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다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날 거는 아닐 테니까, 며느리인 당연히 내가 애를 낳을 테니까 나는 태몽을 살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은 현실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집간 딸의 태몽을 대신 꼴 수도 있고 이웃집 세댁의 태몽을 대신 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고 파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죠. 그러나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누구 꿈을 갖다 꿨다 사가라, 좋은 꿈 꿨으니까 사가라, 그런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되겠죠. 자기 주변의 사람의 태몽을 갖다가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고 파는 절차를 거치면 보다 안전한 그 안전판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태몽을 꿨을 때 뭐 그 얘기 들었을 적에 태몽으로 임신하고 싶으면 어머니 제가 살게요라고 해서 뭐 이렇게 사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묘하게도 또 산 사람에게 꿈이 실현되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그건 내가 내 태몽으로 될 거야 라고 믿었다가 시집간 딸에게 실현되거나 이웃집 세댁에 실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 사는 절차를 거치는 게 보다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태몽을 생생하게 꿨다는데 유산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생생하게 꾸고 안 꾸고 하고 태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부에 달려있죠. 예를 들어서 들어오던 동물이 나가는 꿈이었다. 나가는 꿈이었다 그러면은 유산이 될 수가 있죠. 또 가져온 과일이 상해 있었다. 썩었다. 그래도 역시 안 되죠. 동물이 달아났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생생하고 태몽 꿈의 특징은 생생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생한 거로 다 된 게 아니라 만약에 꿈에서 오징어를 갖다가 가위로 자르는 꿈을 꿨다. 불길하지 않습니까? 유산이 되죠. 그러니까 또 호랑이가 다가오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막 책상 위에 도망가가지고 마침 F킬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F킬러를 호랑이한테 뿌리니까 호랑이가 못 올 거 아닙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물리쳤는데 결국은 이제 유산하는 일로 실현이 되죠. 이렇게 안 좋게 전개됐느냐 그렇게 되면은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생생하면은 유산이 안 되고 흐릿하면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산이나 요절하는 태몽 꿈을 왜 꾸느냐? 재수없게 그런 꿈을 내가 왜 꿨느냐?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충격적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줘서 슬기로운 극복을 하게 도와주는 뜻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태몽에서 유산이나 요절하는 꿈을 꿨을 때 그러한 꿈을 꿨기 때문에 유산이나 요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꿈을 꾸든 안 꾸든 유산이나 요절은 일어납니다. 단지 그러한 꿈을 꿈으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슬기로운 극복을 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안 좋은 태몽 꿈을 꿨다고 해서 유산되고 요절되겠습니까? 그런 꿈을 안 꾸더라도 어차피 일어나게 된 걸 태몽으로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이렇게 생명을 잉태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이 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떠한 태몽 꿈을 꿈으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슬기로운 극복을 하게 해주는 경우죠. 태몽이 안 좋은데 유산시켜야 할까요? 라고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어리석은 분입니다. 태몽이 안 좋은데 유산시켜야 되느냐? 왜 어리석으냐? 이 꿈을 꾼 사람이 그 꿈이 태몽인지 아닌지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몽이 안 좋다고 임의로 유산시킨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유산될 이런 팔자라면은 태몽이 안 좋다고 해서 유산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유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몽이 안 좋다고 유산을 시키면 두 번째 가진 아이가 진짜로 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은 어리석인 행위고 굳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태몽될 거라면, 유산이 될 거라면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몽이라고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속단했다가 둘째더라도 되지만은 그것이 태몽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태몽에서 뭐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다. 이게 태몽이라고 해서 유산된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에서 어떠한 사업 프로젝트가 실행하려다가 그냥 남편이 포기하는 일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뭘 이렇게 어떤 임의로 우리가 태몽을 속단해서 유산시키고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꿈의 몽이다. 그런데 만약에 구렁이가 허리를 감는 꿈을 꾸고 태몽으로 실현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구렁이가 만약에 다가오다가 떨어져 나가는 꿈을 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산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구렁이가 감겨드는 꿈이 복권 당첨 등 재물이 오는 거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두 번째 구렁이가 다가와서 감았으면 복권 당첨이나 재물이 얻는 일이 실현되지만 두 번째 오는 구렁이를 떼어쳐내는 꿈이 어떠한 재물이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온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유산시키는 거는 우리 사람이 또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무리 뭐 꿈이 안 좋다고 유산시킨다. 그처럼 어리석은 행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꿈이 태몽이라고 단정질 수도 없고요. 그러한 행위를 했다가 장차 태어날 둘째, 셋째에게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이 또 있습니다. 태몽은 좋은데 아이가 지체하거나 성장이 느리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이제 좀 더 기다려 보시라. 태몽이 좋은데 아이가 지체하고 뭐 자폐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신비로운 태몽의 예절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면은 아이가 이제 훌륭한 인재가 된다. 저는 이쪽에다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꿈을 꿨다고 하는데도 현실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면 여기 또 20, 30년 뒤에라도 태몽은 태몽대로 표상대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장차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을 믿고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태몽 꿈이 나쁘면은 아무리 피하려도 결국은 유산과 요절로 실현되듯이 태몽 꿈이 좋았을 때 10년 얼마 지나서 20년 지나서도 좋은 일로 실현이 된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태몽으로 쌍둥이 나올 것을 알 수 있나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태몽 표상에서 쌍으로 나오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어떻습니까? 땅콩 2개로 되어 있죠. 용 2마리, 뱀 2마리, 잉어 2마리 2개씩 짝지어지는 경우에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하나 받고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쌍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의 되는 경우에도 역시 꿈속에 새 쌍둥이. 나중에 쌍둥이 출산 예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신기하게도 이 새 쌍둥이나 뭐 이런 네 쌍둥이는 이제 쌍둥이는 뭡니까? 요즘에 이제 인위적으로 시험관하기 시술해서 많이 쌍둥이나 새 쌍둥이가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도 쌍둥이 출산의 경우에 꿈에서 이렇게 둘을 암시하는 이런 숫자하고 관계되는 꿈의 전개를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몽으로 쌍둥이 나올 것을 알 수 있다.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다 가능하다. 숫자 개념이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태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태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태몽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나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자, 꿈은 반대라고 하는 엉터리 역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이렇게 종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커먼 철근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는 태몽을 꾸고 여아가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시커먼 철근이 떨어지는 걸 붙잡는 태몽이고 여아가 태어났는데 이걸 풀이하면서 쇠붙이는 그래도 남자 좀 강인한 거를 갖다가 이건 아는 모양이에요. 쇠붙이는 강인하니까 그런데 꿈은 반대니까 여아가 태어났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뚱딴지 엉터리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꿈이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꿈은 반대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징 표상의 이해에 있죠.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있다. 호랑이도 암수가 있으니까는 여아를 낳을 수가 있죠. 단지 이 여아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호랑이처럼 활달하고 남성적인 성품의 여아가 되죠.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은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도 남아가 아닌 여아가, 해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도 여아가 아니라 남아가 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의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도 남아가 아닌 여아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꽃의 태몽도 남아가 아니라, 꽃의 태몽하면은 여성적 이미지니까 여자 같지만 남아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태몽 표상에서 남자, 여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점쟁이나 어찌 보면 역술이는 꿈의 몽에 대해서 올바른 해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몽의 세계는 어떠한 학문적인 대상인데 꿈의 몽을 갖다가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어떠한 문학적인 상상이 뛰어난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상상력,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문학적인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꿈의 몽을 잘하는 것이지 뭐 점쟁이가, 특히 이 점쟁이의 경우에 못된 점쟁이들은 외국에서 돈 주고서 이렇게 뭐 박사학위 삽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는 뭐 스리랑카, 뭐 네팔의 무슨 철학 박사학위를 딸 데가 없어서 네팔의 어느 산구석에 가서 돈 주고 박사학위를 땁니까? 사이비 경우죠, 사이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꿈의 몽은 점쟁이가 하는 것이다. 점쟁이하고 꿈의 몽의 세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꿈의 몽은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꿈의 상징 기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 어찌 보면은 국문학도라든지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꿈의 상징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꿈의 해몽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태몽의 의지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의적 기능에 대해서 참 안 믿을래니 너무 신비하고 믿을래니까는 좀 뭐가 이렇게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꿈의 예의적 세계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서구의 프로이트의 어떠한 이런 심리적인데 논리에 경도돼서 꿈을 갖다가 심리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예지적인 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본인도 이렇게 태몽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돼지꿈 꾸면은 또 복권 사러 갈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돼지꿈 꿨으니까 복권 사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지력에 대해서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자신의 바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인기 연예인이 되고 싶고 뭐 이러니까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면 유산이나 요절하는 사람들의 꿈은 꿈에 이제 과일이 썩거나 이런 사람들의 꿈은 아니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을 나타나는 꿈을 꿨다면 소망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면 과일이 썩어가는 꿈이라든지 유산이나 요절하는 꿈은 그것도 꿈꾼 사람이 그걸 바래가지고 썩은 과일이 나타나거나 동물이 사라지는 유산 요절의 꿈을 꿉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꿈도 있고 외부 감각적인 꿈도 있고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주는 꿈도 있는데 태몽의 세계는 예지적인 꿈의 세계입니다. 예지적인 꿈의 세계. 태몽은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미래예지 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태몽과 같이 또 쌍벽을 이루는 게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꿈이라든지
이러한 예지적 꿈의 세계가 바로 태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니 뭐 일어날 일을 조금 예지한다는 게 뭐가 신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거미줄로 이렇게 집 짓는 거는 신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또는 얼마 앞두고 뭔가 이런 꿈을 갖다가 이러한 예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게 뭐가 신기합니까? 당연하죠. 하찮은 미물이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이 꿈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한다는 게 뭐가 신기합니까? 당연하지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우리 옛날에는 원시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이런 게 많이 뛰어났는데 요즘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떠한 이제 좀 세속에 물들고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 능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꿈꾸는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꿈꾸는 능력인 게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꿈꾸는 능력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잘 뒤떨어진 경우죠. 그래서 꿈 잘 꾸는 사람이 대신 꿈을 꿔주는 꿈꾸는 능력이 개인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심장이 튼튼해서 달리기 잘하고 누구는 여기가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죠.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꿈을 다 잘 꾸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영적 능력이 조금 뛰어난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거나 상상력,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은 꿈을 좀 잘 꿉니다. 근데 이거는 제1의 요건은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을 경우에 부모가 꿈을 잘 꾸면 자식도 꿈을 좀 잘 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후천적으로는 이제 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공간 지각력이나 추리력, 상상력을 키워줬을 때 꿈을 좀 잘 꾸게 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추리력, 상상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꿈도 안 꾸더라. 이 말은 꿈을 못 꾸는 사람은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에서 뒤떨어진다는 거죠. 꿈을 못 꾼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이 잘 발현되지 않는 거죠. 꿈은 미신적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과학의 세계입니다. 자, 태몽의 진정한 예지력은 태교에 있느냐. 그래서 뭐 태교하고 뭐 이렇게 결부시키고 그러는데